안녕하십니까, 미래설계연구소 이승원입니다. 앞으로 이재명 정권이 어떤 식으로 정치를 펼칠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돈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관련주들 소개하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자, 먼저 예산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산업과 규제입니다. 물론 예산은 당연히 변화가 될 거고요. 신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아니면 R&D 투자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이런 것들, 더 나아가서 경제 성장 전략을 어떤 식으로 구축할 것인가 라는 것을 함께 알아봐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총 집합을 해서 돈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게 되면 우리가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명확히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함께 저와 보자는 거죠. 역대 대통령과 주력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새로운 정권이 등장하면 주식시장의 흐름도 급격히 변합니다. 정부의 예산의 방향이라던가 산업 육성의 정책, 그리고 규제 변화, 이런 요소들이 주도 섹터를 결정하거든요. 역대 정부 사례를 한번 볼까요? 먼저 박정희 시대 때는 중화학공업 수출 중심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철강, 조선, 건설 산업이 성장이 되었습니다. 김영삼 시대 같은 경우에는 금융, 중소업 기업이 부각이 되었고요. 김대중 정권에는 IT, 반도체, 정보통신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는 녹색 성장이다, 4대강 산업이다, 이래서 건설이나 에너지 섹터에 주목이 되었고요. 이후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배터리, 전기차 산업 성장,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배터리, 이런 쪽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당시에 핵심 공약을 10개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보시면은요, 1위가 굉장히 많이 눈에 띄죠.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바로 AI 산업에 육성하고 집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 정당의 후보들이 다 AI가 공통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기존에 AI가 올라갔었어도 당시에도 AI가 급등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민주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에 대해서 제가 10가지를 추려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AI 디지털의 신산업을 확대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반도체 국가 전략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R&D 투자를 확대하고 세제 혜택 및 규제를 완화할 것이다. 저는 주식시장의 흐름에 돈이 많이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였어요. 대표적으로 건설사들이 그런 부분이 있었죠. 이 전 정권 때 말이죠.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부터 시작해서 기후대기, 청년소득, 그 다음 지역 균형 발전, 공정성 회복, 공공의료 돌봄 시스템 강화, 교육개혁, 외교 안보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투자 관점으로 봤었을 때 어떤 부분을 좀 보면 좋을까 라고 했었을 때는요, 저는 지주회사 부분과 바로 반도체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먼저 지주회사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까지의 지주사들 어땠나요? 배당이 굉장히 낮았고요. 그리고 기업 가치가 굉장히 낮아졌죠. 왜냐? 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물적 분할을 해버리니까 껍데기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주사들의 메리트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주사의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이 펼쳐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배구조 투명화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자사주 소각을 권장할 것이다. 그리고 배당 확대 정책을 하고 세제 혜택 및 규제를 완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주식 5개가 바로 SK, LG, 삼성물산, CJ, 한화 이렇게 봤습니다. SK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수익이 안정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겠고, LG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를 해소하고 배당 수익률을 확대한다 라고 했었을 때 LG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지배구조의 개편을 핵심으로 맡고 있기 때문에 삼성물산도 수혜를 볼 수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발표가 나고 나서 삼성물산이 좀 당일날 올라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 CJ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라던가 유통산업의 성장을 바라보면서 K 콘텐츠가 앞으로도 더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은 CJ를 조금 더 유심히 있게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 하나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또 전쟁 이슈도 있고 하다 보니까 방산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덧붙여서 에너지 정책까지 수혜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느냐,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 어떤 식으로 가져가느냐, 그리고 지배구조가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장기적으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됩니다. 요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단타로 접근하기보다는 장기적인 흐름으로 갔으면 좋겠다. ETF로 접근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있는 5가지의 ETF 중에서 추리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타이거 지주회사입니다. 국내 대표 지주사 중심 구성으로 되어 있고 지배구조 개선 수혜에 직접적인 반영이 될 수 있다 라는 관점에서 타이거 지주회사가 조금 더 여러분들이 가져가기에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지주회사를 하나하나 따로 가져가기에는 좀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얘네가 정책을 어떻게 펼치는지 따라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ETF로 가져간다라고 하면 조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비중을 보면은요, 한진칼이 제일 비중이 높고요. 그 다음 H현대, 두산, SK, LG, 그 다음 포스코, LS, GS, CJ, OCI 홀딩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주사 위주로 되어 있는 ETF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으로 과거 데이터를 비교를 했었을 때는 투자 손익이 41% 정도 됐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고, 이번 정권에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타이거 지주회사 좀 관심 있게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다음으로는 타이거 200 IT입니다. IT 계열사 보유 지주사 성장에 간접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지주사뿐만 아니라 삼성 SDS라던가 한미반도체,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이런 굵직한 기술주 관련 기업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주사만 가져가기에는 조금 불안해 혹은 너무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챙겨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관점에서는 타이거 200 IT가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작년 데이터를 가지고 1년간 100만원씩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수익률은 1.59% 밖에 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수혜를 받을 거고 또 배당이 늘어나면서 직접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술주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옛날에 물적 분할하기 전에 지주사들의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자, 다음 반도체는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정책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반도체 특별법을 추진할 거고요. 그 다음에 R&D 지원 강화 및 세제 혜택이 들어가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집중 투자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섹터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안전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반도체 주식 5개를 설명을 드리자면요,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 AI가 들어가고 또 파운드리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굉장히 좋은 주식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으나 삼성전자는 좀 어려운 주식입니다. 삼성전자의 기업 전망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1위 기업이에요. 그래서 대외 환경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기업의 내적인 부분이 너무나 좋다 하더라도 패시브 자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대외 이슈라던가 아니면 해외 이슈라던가 이런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조금 어렵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메모리 시장을 선도하기 때문에 지금 흐름에서 SK 같은 경우에도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원익 IPS입니다. 전공정 장비고 국산화로서 조금 더 주목을 많이 받는 기업이에요. 덕산 테코피아 같은 경우에는 CMP 슬러리를 국산화할 수 있는 종목인데, CMP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웨이퍼를 평탄하게 가공하는 공정인데요. 이 CMP 슬러리 같은 경우에는 공정에 사용되는 연마제 플러스 화학 용액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우 정밀한 마감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런 부분들이 OLED에 들어가기 때문에 OLED가 같이 성장을 하게 되면은 덕산테코피아도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주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는 ALD 장비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데요. ALD 장비 같은 경우에는 원자층 증착 장비라고 부르면서 반도체 제조에서 얇고 균일한 두께의 막을 원자 단위로 증착하는 기술입니다. 보통 AI 반도체라던가 D램, 낸드 고도화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도 AI와 관련된 주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역시 ETF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물론 우리가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ETF도 같이 챙겨가면 좋습니다. 원화로 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의 주제는 이재명 정권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될 ETF가 뭐가 있을까라고 봤었을 때는 코덱스 반도체, 그리고 타이거 반도체, 코덱스 삼성그룹,
그 다음 제가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코덱스 AI 반도체 핵심 장비 ETF입니다.